LA 카운티의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의 기한이 이달 19일이었지만 LA 카운티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5월 15일로 한 달 더 연장됐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이 5월 15일까지로 한 달 정도 더 늘어나면서 타운 내 식당과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1000명의 LA 거주자를 무작위로 선정해 코로나19 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경기부양책의 세부 사항이 계속 바뀌면서 한인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카운티와 시 그리고 주마다 마스크 착용에 관한 행정명령이 달라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에는 가이드라인 완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건당국자들은 아직 완화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사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에서 후퇴할 때가 아니라며 경제활동 재개를 결정하는 것은 바이러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각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외출 제한 등의 규제를 조기 해제하는 것이 바이러스의 재발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주 최악의 한 주를 보내고 있는 미국에선 일부 지역에서 확진자 진정세가 있지만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조사할 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법안 처리를 가로막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미국의 경제 활동이 사실상 멈춰서면서 물가지수가 5년 이래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의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사전투표 첫날 533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한 표를 행사해 투표율 12.14%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총선과 지방선거, 대선까지 통틀어 첫날 사전투표율로는 가장 높은 건데 코로나19 사태가 오히려 사전투표 열기를 더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LA 지역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9도, 밤 최저 기온 56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품격은 퍼스트 클래스, 가격은 비즈니스, 아시아나 비즈니스 스위트로 퍼스트의 편안함을 누리십시오.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LA 카운티의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이 5월 15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당초 LA 카운티의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의 기한은 이달 19일이었지만 LA 카운티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5월 15일까지로 한 달여 더 연장됐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LA 카운티가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을 오는 5월 15일까지 한 달여 더 연장하기로 10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필수 업종을 제외한 비즈니스 업체들은 오는 5월 15일까지 문을 닫게 됩니다. 또 LA 카운티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해야 하며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를 막는 데 효과를 보고 있지만 지금 행정명령을 해제할 경우 그동안 확산세를 막기 위한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오는 8월까지 LA 카운티 주민들의 96%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입니다. Because there are so many people that are infected in LA County and because there is still so much spread, we have to continue to keep ourselves physically apart from each other during the next few weeks. So as a reminder, all indoor and outdoor public and private gatherings and events continue to be prohibited. Beaches, trails, trailheads, and playgrounds remain closed, and all non-essential businesses will continue to be closed to the public through May 15th. 현 수준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할 경우 오는 8월까지 LA 카운티 주민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은 29.8%에 머물 것으로 보건국은 추정했습니다. 지금 수준보다 더 강도 높은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시행할 경우 LA 카운티 주민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은 5.5%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행정명령을 지금 해제할 경우 다음 달 중순까지 LA 카운티 내에서 18,000여 명이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실정인데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다음 달 말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LA 카운티 환자 입원 케이스를 1,000개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당국은 주민들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보호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시일이 걸릴지는 보다 업데이트된 정보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행정명령을 해제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tending safer at home
really means that we're able to keep in place the measures that we know at this point in time are working and preventing a huge acceleration of cases of COVID-19, that we're asking a lot of all of you to continue practicing safe distancing and protecting each other. 행정명령이 5월 중순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경기부양책의 세부 사항이 계속 바뀌면서 한인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수빈 기자입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비상선포 이후 내놓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대한 세부 내용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부양책에는 실직자들이 EDD의 실업수당 신청 시 일주일에 추가 수당 $600를 제공하는 등 대대적인 실업자 지원에 나서면서 한인들의 실업수당 신청 역시 폭주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실업수당 신청을 대행하는 LA 한인회에 따르면 한인들이 최근 실업수당 신청 시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강 LA 한인회 부회장입니다. self-employed나 프리랜서 이런 분들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기존 unemployment insurance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분들의 정보를 막 여기다 집어넣고 저기다 집어넣다 보니까 에러도 나고 리젝트 당하는 부분도 많았는데 근데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요. EDD에서는 이러한 업종의 신청자들을 위해 팬데믹 언임플로이먼트 어시스턴스라는 새로운 섹션을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만 업데이트된 상황으로 아직 웹사이트 링크를 구축하고 있어 자영업자 혹은 프리랜서라면 새로운 링크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어떤 섹션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확실치 않다면 기존 실업수당 링크를 먼저 사용해 본인에게 적합한 섹션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당 $600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은 오는 일요일인 12일부터 지급되며 7월 31일까지만 지급됩니다. 한편 IRS는 소득이 적거나 아예 수입이 없어 이제까지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 IRS에 정보가 없는 사람들도 $1,200의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신청 포탈을 열었습니다. 이 포탈에서는 실제 세금 보고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들이 아닌 소셜 시큐리티 넘버나 은행 정보 등 기본적인 정보만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단 SSI나 SSDI 등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 이미 IRS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IRS에서는 이미 세금 보고를 했으나 디렉트 디파짓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포탈도 준비 중이며 이달 중순경에는 오픈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안수빈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가 계속되면서 남가주 지역 병원들과 의료진들도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해야 하는 의사와 간호사 등은 마스크 및 보호용품이 부족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우려의 대형 병원 그룹인 카이저 퍼머넌트 측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및 핵심 병동 등을 제외한 남가주 내 상당수 의료시설들을 임시 폐쇄하는 등 문까지 닫는 병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카이저 퍼머넌트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남가주 내 수십 곳의 메디컬 사무 오피스 및 외래 개별 클리닉들을 일시적으로 폐쇄할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LA타임즈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환자들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캘리포니아 내 병원들의 의료진이 쉴 새 없는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N95 마스크 등 필수 장비 부족 사태로 이들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UCLA 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간호사는 두려움은 커져만 가는 상황에서 의료 장비 및 의료품은 갈수록 태부족이라고 지적하며 병원 내에서 근무하는 것조차 안전하다는 확신이 없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남가주 내 많은 의료진들은 언제 밀려올지 모르는 확진자들의 늘 곤두서 대기하고 있으며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서 싸우는 병사처럼 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현재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인 간호사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의료진들에게 1인당 하루 최소 1개의 마스크를 지급하며 5번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1,000명의 LA 거주자를 무작위로 선정해 코로나19 진단을 실시합니다. 마케팅 회사를 통해 LA 카운티 내 최대한 골고루 대상자를 선정해 진단을 실시합니다. 이 검사는 그동안 실시해왔던 면봉 검사가 아닌 혈액 채취로 진행되며 이 검사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감염된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지원자의 3,000명의 혈액 검사를 실시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증상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코로나19에 감염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 측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1%가 퍼져 있는지 10%가 퍼져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이번 무작위 진단이 대략 어느 정도의 주민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비상이 걸린 남가주 지역 의료계 지원을 위해 LA항에 정박한 미 해군 병원선 멀시호 선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해군은 멀시호 근무 장병 중 한 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여 선내 격리시설에 머물고 있으며 곧 외부 시설로 이송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병과 접촉했던 다른 인원들도 함께 배에서 내리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군 측은 다만 이 장병이 환자들과 접촉하지 않았으며 멀시호가 다른 환자들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해군 측은 멀시호는 모든 선원과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프로토콜을 준수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9만 6,535명, 사망자 수는 18,58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만 345명, 사망자 수는 583명입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475명이 추가돼 카운티 내 확진자 수는 총 8,430명입니다. 사망자는 오늘 18명이 추가돼 총 241명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월트 디즈니의 디즈니 플러스가 출시 5개월 만에 가입자 5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디즈니가 작년 11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를 출시하면서 2024년까지 가입자 6천만에서 9천만 명을 달성하겠다고 제시했는데 이 목표를 거의 5개월 만에 이뤄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올해 2월 영업실적 발표 때의 가입자와 비교하면 두 달 새 거의 2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특히 지난주 서비스를 개시한 인도에서 벌써 800만 명의 가입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이 업계는 디즈니 플러스가 디즈니시의 압도적인 분량의 콘텐츠로 업계 1위인 넷플릭스의 강력한 도전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부터 베벌리힐스에서는 집 밖으로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됩니다. 가벼운 산책을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베벌리힐스시를 운전해서 지나가는 방문객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운전자가 드라이브스루 등 창문을 내리게 된다면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웨스트 헐리우드는 오늘부로 모든 공원을 폐쇄했으며 건설 현장에 새로 지정한 위생과 소독에 관련한 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의로 코로나19를 퍼뜨리겠다고 위협하면 테러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연방검찰은 지난 8일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주장하면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플로리다주 주민 제임스 커리를 생물학 무기와 관련해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법정 문서에 따르면 커리는 지난달 27일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한 경찰관의 팔에 기침을 한 뒤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구속된 후 보석금을 내고 이튿날 석방됐지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다시 체포됐습니다. 두 번째 체포되는 경찰관을 향해 두 차례 침을 뱉은 후 나는 코로나19에 걸렸고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소리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테러 기소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AP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소는 제프리 로즌 연방법무부 부장관이 최근 연방검찰 등 법무부 당국자들에게 코로나19를 퍼뜨리겠다고 위협한 사람들을 테러법에 따라 기소할 수 있다고 공지한 이후 이뤄진 것입니다. 로즌 부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생물학 작용제의 법적 정의에 부합한다며 미국인을 겨냥해 코로나19를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위협이나 시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비상사태가 계속되면서 캘리포니아 대학들의 졸업식 취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칼스테이트 계열 대학들과 남가주의 명문 사립 USC가 온라인 가상 졸업식으로 대체 또는 연기 결정을 내린 가운데 UC 계열도 10개 캠퍼스 중 7개가 이 같은 추세에 동참한 상태입니다. UC 데이비스는 지난 8일 대규모 모임의 위험성이 높아져 오는 6월로 예정됐던 졸업식을 온라인 가상 졸업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UCLA는 지난달 성명을 통해 6월 졸업식 을 취소하고 온라인 가상 행사로 대체하기로 했다가 학생들의 반발에 일반 예정된 졸업식 날짜인 6월 12일에서 14일 온라인 행사를 하고 2020-21학년도에 실제 학생들이 모이는 별도의 졸업 축하 행사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UC 얼바인도 야외 졸업식을 취소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UC 버클리, UC 산타바바라, UC 머세드도 각각 5월과 6월에 예정됐던 캠퍼스 졸업식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UC 샌프란시스코는 일단 약학대학 졸업식
졸업식을 취소했습니다. 이들 캠퍼스 역시 온라인 졸업식을 개최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 중입니다. UC 샌디에고와 UC 리버사이드, UC 산타크루즈 등은 현재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이들 캠퍼스도 사람들이 모이는 졸업식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온라인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유명 사립대인 USC도 5월 초 예정된 졸업식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밝혔습니다. 각 카운티별 올해 2차분 재산세 마감일이 오늘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 비상사태 속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LA를 비롯한 일부 카운티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부 시한은 바꾸지 못해도 연체에 따른 벌금 등을 유예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각 카운티마다 각기 다르고 구체적 지침도 아직 확실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납부 기한과 연체 불이익에 관해서는 캘리포니아의 부동산을 소유한 주민은 재산세를 매년 12월 10일과 다음해 4월 10일 2회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통상 재산세가 마감 날짜 이후에 납부되면 원 세금액의 10%로 체납 벌금을 부과되며 이 또한 6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매달 1.5%의 연체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별다른 재산세 감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교육과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입니다. 또 연체료는 면제받을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이 캘리포니아 카운티 정부 연합과 캘리포니아 카운티 재무관 연합이 4월 10일 마감되는 재산세 연체 벌금을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개별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58개의 카운티가 있고 각 카운티 정부가 코로나19 여파에 대한 해석과 면제 지침이 다릅니다. LA 카운티는 코로나19 피해 사유로 1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내일부터 LA 카운티 웹사이트에 접속해 면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카운티들은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세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현저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 면제 자격을 부여할 방침으로 각 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무엇이 현재한 경제적 어려움인지 그 기준은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납부일이 연장될 가능성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지방정부들은 주지사에게 마감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세가 주요 자원인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 동안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를 포함한 대다수 카운티들이 시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가주의 샌프란시스코와 샌마테오 카운티는 슈퍼바이저 의결을 통해 마감일을 내달 4일로 연장했습니다. LA 필하모닉이 결국 이번 시즌의 남은 공연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여름 시즌인 헐리우드볼마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지난 8일 LA 필하모닉은 2019-20 시즌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의 남은 공연 일정을 취소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폐쇄 조치를 연장함에 따른 비용 절감 대응책으로 정리 해고, 급여 삭감 등을 발표했습니다. LA 필에 따르면 구스타보 두다멜 음악예술감독은 공연이 취소된 기간 급여를 받지 않으며 급여 삭감은 35% 수준으로 시간제 근로자 94명은 정리해고가 결정됐습니다. 오케스트라 지도자팀은 급여의 35% 이상을 삭감했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4월 20일부터 주급의 최소 65%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오케스트라 정규 단원 101명과 풀타임 행정직원 174명에게는 건강보험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스미스 회장은 전례 없는 폐쇄 조치로 인한 LA필의 재정적 손실 규모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지만 디즈니홀 티켓 손실만 $900만 에서 $1000만 선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카운티별, 도시별, 주별 조처가 각기 달라 주민들이 혼동하고 있습니다. 임준현 기자입니다. 10일부터 LA시 거주자들은 마켓을 가거나 약국을 가는 등 필수 요소 때문에 집 밖으로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필수 업소에 일하는 직장인들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LA 카운티도 이와 같은 행정명령을 다음 주 내로 내린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LA 카운티의 실내외 모임 및 행사가 제한되며 해변, 바닷가, 놀이터, 산책로 등이 폐쇄됩니다. 필수 요소가 아닌 업체는 문을 닫아야 하며 필수 업소에서 일하는 직장인 중 다른 직장인들과 일을 해야 하거나 사람을 만나는 직장인의 경우 업소에서 의무적으로 첫 마스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필수 업소 업체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가이드와 위생 플랜을 만들어 보이도록 붙여 놓아야 합니다. 베벌리 힐스는 더욱 강력히 조치를 취했습니다. 9일부터 산책을 포함한 외출 시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 또는 얼굴을 가려야 합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베벌리 힐스를 지나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운전자가 창문을 내릴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부활절을 맞아 산타아나의 전통인 자동차 경주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배치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오렌지 카운티에서 마스크 착용은 강력히 권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의무는 아닙니다. 뉴포트 비치는 10일부터 웨지힐에서의 서핑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금지합니다. 샌 버나디노 카운티는 부활절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할 것을 당부했으며 드라이브인 예배만 허락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벤투라 카운티는 몇 가지 예외적 사항을 제외하고 2명 이상 모이는 공공 모임과 사적 모임을 금지시켰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끼리는 필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모여 외출이 가능하며 장례식에는 10명까지 사람을 허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LA 카운티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여름까지 30%의 시민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이라면서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이 여름 중순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개빈 뉴섬 주지사는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 기간은 시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명령을 얼마나 잘 따라주느냐에 달렸다고 얘기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준현입니다. 예상대로 이번 주 최악의 한 주를 보내고 있는 미국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확진자 진정세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이 5월 15일까지로 한 달 정도 더 연장되면서 가뜩이나 힘든 타운 내 식당과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의 걱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수빈 기자입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애초 이달 19일이었던 행정명령이 5월 중순까지로 약 한 달가량 더 늘어나면서 타운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됩니다. 타운 내 식당 업주들은 이미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투고와 딜리버리만 허용되면서 문을 아예 닫는 등 재정적인 타격을 입고 있던 터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식당 업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로 주민들의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서 행정명령의 배경은 이해하지만 행정명령으로 비즈니스가 정상 운영되지 않으면서 비롯되는 자금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용호 남가주 한인외식업연합회 회장입니다. 예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월 15일 내도 끝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지만 지금 우리가 약 한 3주를 버티는데 3주가 3년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우선 첫째는 건강과 안전 문제,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문제는 자금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또 PPP 혹은 SBA 융자론 등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재해자금이 빨리 회전돼 타운 식당 업주들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한 달 동안 많이 힘들 것으로 예상돼 모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들은 행정명령 기간이 연장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져 속이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병찬 CPA입니다. 지금 일단 5월 15일까지 스테이홈 그 행정명령이 연기가 되게 되면 지금 현재 그 비즈니스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현재 그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을 해고해야 되는지 킵해야 되는지 이런 갈등이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경제적인 타격이 많이 클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됩니다. 비필수 업종으로 분류돼 당장의 운영을 중단하게 된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렌트비 납부 문제, 또 행정명령 기간 연장으로 문을 닫는 시일이 길어지면서 행정명령 이후 단골을 잃어 운영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안병찬 CPA는 이럴 때일수록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찾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안수빈입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사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에서 후퇴할 때가 아니라며 경제활동 재개를 결정하는 것은 바이러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경제 정상화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섣부른 국가 경제 셧다운 해제에 다시 한번 선을 그은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의 간판격인 파우치 소장은 CNN 방송에 출연해 뉴스데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이 5월 1일 전에 완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경제활동을 여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바이러스가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성급하게 거기에서 나왔다가 같은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를 완화할 수 없고 지금은 뒤로 물러설 때가 아니라며 부활절 주말을 맞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들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발병 추세 하락에 대한 확실한 입증 없이 이루어지는 조기 정상화에 대해 경고음을 낸 파우치 소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앤서니 파우치의 경고는 보건 전문가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촉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5월에는 경제 활동을 정상화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 가운데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달 미국의 상당 부분을 다시 여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서 비공개적으로 5월 1일까지 기업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전략을 추구해왔다고 관련 논의에 정통한 인사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예상대로 이번 주 최악의 한 주를 보내고 있는 미국에선 일부 지역에서 확진자 진정세가 있긴 하지만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에는 가이드라인 완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건당국자들은 아직 완화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이제 50만 명을 눈앞에 둔 상태입니다. 최근 열흘 사이 매일 2만에서 3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탓입니다. 현재로선 과연 언제쯤 정점을 찍고 추세가 꺾이느냐가 관건입니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는 일부 감염 밀집 지역에서 완화 조짐이 있고 이탈리아처럼 미국도 변화의 조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점에 도달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It's really about the encouraging signs that we see, but as encouraging as they are, we have not reached the peak. 미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인 파우치 박사는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할 때는 아니란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is is not the time to feel that since we have made such important advance in the sense of success of the mitigation, that we need to be pulling back at all.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사망자 수가 10만 명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우치 박사가 지난주 사망자가 최대 24만에 이를 수도 있다고 했던 것에 비하면 낮아진 전망치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적 취약계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흑인들의 코로나19 확진율과 사망률이 급증세입니다. 애담스 공중보건서비스단장은 최근 흑인 확진자들의 사망률이 경각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라며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지난달 중순까지도 부활절까지는 경제 정상화를 희망한다고 했다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을 연장해야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부활절을 이틀 앞둔 현지 시간 10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조용히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뉴욕주만도 17만 명을 넘어서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확진자가 많습니다. 이 사망자 숫자도 급증하면서 뉴욕시 인근 묘지섬에 시신이 집단 매장되는 모습까지 공개됐는데요. 이 암울한 소식만큼 발표되는 각종 경제 지표나 전망도 어둡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브롱크스 북동쪽 인근의 섬입니다. 긴 구덩이 안에서 방호복을 입은 근로자들이 수십 개의 소나무관을 묶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나중에 이장을 원할 경우에 대비해 관 위에 망자의 이름을 써놨습니다. 뉴욕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7,000명을 넘어서자 예전 무연고 묘지로 썼던 섬에 시신을 감매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뉴욕시 안에 있는 시신 안치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I've had to turn several clients away for this time until we, clear some people out. 미국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뉴욕주는 17만여 명이 감염돼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확진자가 많습니다. 급증하는 확진자와 사망자 수만큼 경제 지표도 암울합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2월보다 0.4% 하락했다고 미국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이후 최대 폭의 하락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수요 감소와 이동 제한 조치로 기업들이 가격을 삭감할 수밖에 없어 향후 몇 개월 동안 디플레이션이 진행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월가의 금융기관들도 어두운 경제 전망을 내놨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이 40% 감소하고 이번 달 실업률이 20%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해 지난달 말 골드만삭스의 예상과 유사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위 보건당국자가 오늘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5월에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공중보건위생을 책임지는 제롬 아담스 공중보건서비스단 단장은 5월 1일이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현실적인 시간표인지에 대한 질문에 강력한 질병 감시가 이루어지는데 일부 지역은 5월 초 재개를 고려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그 범주에 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의 일원인 그의 언급은 당초 부활절인 4월 12일까지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방안을 희망했다가 한 발 물러선 뒤 5월 경제 정상화를 추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는 발언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애덤스 단장은 전국적으로 지속해서 낮은 발병 수준을 보인 곳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검사를 강화하고 실제로 이런 장소에서 감시와 공중보건 후속 조처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 일부 지역에서 5월 1일 개방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사람이 전 세계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불과 8일 만에 2배로 증가한 건데요. 유럽에선 감염 확산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각국 정부는 봉쇄 조치를 잇따라 연장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이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 1월 초 중국 우한에서 첫 사망자가 나온 이래 90여일만. 최근 일주일 새엔 사망자가 최고 10%씩 증가해 누적 5만 명을 넘어선 지 불과 8일 만에 2배로 늘어난 겁니다. 그중 6만 9천여 명이 유럽에서 숨졌고 이탈리아가 1만 8천 명이 넘어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감염 둔화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이동 제한령을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북부 밀라노의 양로원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집단 사망이 발생하는 등 안심하긴 이른 상황. 한 달이 넘은 격리 생활은 가톨릭 최대 축일인 부활절 풍습도 바꿔놨습니다. Sarà faremo Pasqua soli, vedremo le nipoti e i figli in videoconferenza. Molto triste, però la situazione è quella che 봉쇄 완화로 기울었던 스페인도 일단 2주 연장을 논의 중이고 포르투갈은 국가 비상사태를 다음 달 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덴마크와 노르웨이 등 규제 완화가 잇따르자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급한 해제가 바이러스 재발을 부를 수 있다며 거듭 경고했습니다. Lifting restrictions too quickly could lead to a deadly resurgence. The way down can be as dangerous as the way up if not managed properly. 한편 1년 전 대형 화재로 소실됐던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선 부활절 기념 행사가 열리면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숨지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미사가 진행됐습니다. 노트르담 보건공사는 감염 우려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19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 방역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모레 부활절과 다음 주 총선을 중대 고비라고 보고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독려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메시지를 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대구에서 신규 확진자가 52일 만에 한 명도 안 나왔다면서 대구 시민들이 치른 희생과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직 조마조마하지만 이제는 조금만 더 힘내자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유지되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대 고비로 다음 주를 꼽았습니다. 12일 부활절과 15일 총선만 잘 넘긴다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부활절을 앞두고 기독교계에 대면 집회를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집회를 열더라도 참석자 간 거리는 1m 이상 확보해서 방역 준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말 부활절을 맞아 작게나마 집회를 계획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기준과 지침을 마련할 거라며 확진자 증가 추세가 다음 주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실질적인 개항 논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사전투표 첫날 533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한 표를 행사해 투표율 12.14%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총선과 지방선거, 대선까지 통틀어 첫날 사전투표율로는 가장 높은 건데 코로나19 사태가 오히려 사전투표 열기를 더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총선 닷새 전 치러진 사전투표 첫날 전국 3,508개 투표소는 뜻밖의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전국 유권자 가운데 모두 533만 9천여 명이 한 표를 행사해 투표율 12.14%를 기록했습니다. 3년 전 대통령 선거는 물론 20대 총선과 재작년 지방선거를 모두 앞지른 역대 최고 투표율입니다. 지역별 편차는 컸습니다. 전남이 18.18%로 가장 높았고 전북과 광주가 나란히 15%를 넘겨 호남의 투표 열기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코로나 사태 직격탄을 맞은 대구는 10.24%로 투표율이 가장 낮았고 부동층이 많은 수도권 역시 10%를 겨우 넘겼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역대 최고 투표율은 코로나 사태로 정치권에서 총선 연기까지 거론됐던 걸 고려하면 다소 뜻밖의 결과입니다. 2014년 지방선거 때 도입된 사전투표가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완전히 자리 잡은 걸로 보입니다. 사전투표가 매번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사전투표에 대한 그런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엔 코로나 감염 걱정에 총선 당일 붐비는 투표소를 피해 미리 한 표를 행사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체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냐 낮아질 것이냐 대체로 코로나19에 대한 좀 기피 심리 때문에 덜 갈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이에 맞게 여야 모두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 관련 공약을 쏟아내 정치적 관심 자체가 높아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치권은 코로나19에 취약한 노년층이 얼마나 투표소에 올지 그리고 여야의 극심한 대치로 정치권을 외면하는 무당층이 얼마나 줄어들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높은 투표율 양상이 마지막 투표율까지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 전국에서도 투표 열기를 확인한 만큼 투표율이 크게 낮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이른바 캐스팅 보터 역할을 했던 충청권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넘버원 당이 되려면 2%가 부족하다며 정권 안정론을 호소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집결한 곳 박빙 승부가 벌어지는 충청권이었습니다. 이제 싸울 사람 대신 일할 사람을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일로 밤을 새는 그런 국회로 만들어주셔야 국민 여러분이 지금 겪으시는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다. 충청 거점을 훑으며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말씀하는데 금방 알겠더라고요. 해드리겠습니다. 과반을 넘볼 수 있다던 그제와 달리 어제는 전국이 다 박빙이라며 도와달라고 몸을 낮췄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안정적인 제1당이 되려면 아직 2%가 부족합니다. 박빙인 지역이 아주 많습니다.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열린민주당이 자신들 표를 잠식한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이 잃는 만큼 이와 뜻을 달리하는 정당의 크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 역시 충청권 유세에 집중한 민생당은 비례정당은 가짜정당이라며 국민의당을 언급했습니다. 안철수당 여기도 절대 찍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해왔다. 개혁 보루 역할을 할 수 있게 교섭단체로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민생당은 전남, 정의당은 경기 고양에서 지원 유세를 벌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통합당은 연일 수도권을 공략해 표 결집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선거라며 정권 심판론과 과반 의석 확보를 강조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큰절을 하며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래통합당 또 수도권이었습니다. 최대 승부처 집중 공략에 나선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이 가려져 있다며 국민들 심판해달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일반 국민이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잘못한 것을 적당히 넘어갈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연일 서울 종로 곳곳을 돌며 한 표를 호소한 황교안 대표.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했는데 종로를 위해서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엎드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발까지 벗고 10초 넘게 큰절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막말 논란과 이낙연 후보에 밀린다는 여론조사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우리 미래통합당의 모습은 부족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쉽지 않습니다.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도 과반에서 확보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에게 과반 의석을 확보해 주셔서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실정과 무능을 심판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의 핵심은 정치권의 인기 영합주의를 뿌리 뽑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통합당은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오늘도 수도권을 집중 공략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손이나 얼굴을 닦을 때 쓰는 물티슈 말고 요즘 소독용 티슈가 있습니다. 책상이나 문고리 등을 소독하는 데 쓰는 제품입니다. 에탄올 혹은 이소프로필 알코올 등 살균제가 들어있어 표면에 묻은 박테리아나 곰팡이,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다시 번식하는 걸 예방합니다. 감염병이 유행하는 요즘 집안과 사무실 곳곳을 소독하기에 편리한 제품인데 온전한 살균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제대로 써야 합니다. 위민스 헬스가 올바른 사용법을 소개했습니다. 우선 소독하려는 표면이 깨끗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때는 미리 물과 비누 등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음식물 자국 등 표면에 묻은 오물은 이 병원균을 가두어 지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소독용 티슈는 대개 흠뻑 젖은 상태입니다. 책상 등 표면을 닦으면 흥건해집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이므로 표면에 묻은 액체를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내면 안 됩니다. 닦는다기보다는 소독약을 표면에 발라둔다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제품에 따라 4분에서 10분 정도 표면을 젖은 채 두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법에 기재된 것보다 빨리 증발하면 다시 한번 문질러 소독약이 표면에 병원균을 죽일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소독용 티슈로 실내 살균 작업을 할 때 오염 우려 부위를 빼놓지 않고 해야 합니다. 문고리나 책상, 의자 등을 아무리 깨끗하게 소독해도 전등 스위치를 잇는다면 금방 교차적으로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방의 한쪽 구석에서 다른 쪽 구석으로 순서를 정해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소독용 티슈를 쓰고 나면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소독약이 독해서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감한 사람은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균력이 있다고 알려진 천연성분 제품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분으로 만든 티슈는 유행병이 창궐한 엄중한 시기에 쓰기에 적합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경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법안 처리를 가로막은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이 또한 경제 활동의 조기 정상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세금 공제와 증시 반등 등을 소재로 언급하면서 경제 호전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중소기업을 위한 2,51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차단하고 있다며 이 자금은 중소기업이 직원들을 계속 고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다른 것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면서 우리는 급여세 감면과 더 많은 것을 포함해 대규모 인프라 4단계를 가져야 하고 큰 경제 반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언급은 우선 중소기업 지원안은 따로 신속히 처리하고 기반 시설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추가 지원은 4단계 부양책 논의에서 다루자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날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고 지원액을 5천억 달러로 늘려 여성, 소수자 소유 기업에 대한 대출, 병원과 주정부 지원도 포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민주당의 요구는 4단계 부양책 협상에서 다루자는 입장이며 트럼프는 4단계에 대규모 인프라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트윗에선 레스토랑, 클럽, 엔터테인먼트가 번창할 것으로 예상되면 의회는 기업들에 의한 세금 공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고급 음식점 등을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 관련 접대비에 세금 공제를 부활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는 2017년 개정세법에서 기업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면서 접대비 공제를 없앤 바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트윗에선 이번 주에 증시가 1974년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다면서 보이지 않는 적이 사라졌을 때 정말 큰 반등을 할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를 보이지 않는 적이라고 부르면서 사태가 진정되고 경제활동을 재개하면 경제가 크게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항공업계가 금융지원을 원한다는 한 평론가의 글을 리트윗하면서 항공사들을 구해야 한다는 언급을 달기도 했습니다. 전날 항공업계 지원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몰건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미국의 2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경제 매체인 CNBC 방송에 따르면 JP몰건은 2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 마이너스 40%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이전 전망치였던 마이너스 25%에서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또 4월에는 코로나19로 미국 내에서 약 2,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도 이 실업률도 20%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 증가율은 마이너스 1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국의 GDP 증가율이 3분기에는 23%, 4분기에는 13%를 각각 기록할 것을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지난주까지 최근 3주간 미국 내에서는 1,680만 명이 일시 해고 등으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2월 3.5%에서 3월 4.4%로 0.9%포인트 성공이 시작되는 은행 LPG 휴젤레어 프레미아 LA 오픈 공식 후원사 CBB뱅크 제공 4월 10일 금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남가주의 비는 오늘까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이슬비 올 확률 40%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모처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지만 일요일 오전 또 한 차례 소나기 올 확률 30% 보입니다. 주말 동안 낮 기온 여전히 60도 중후반대에 머무르면서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9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5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9도, 56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3도, 50도, 해안 지역 63도, 55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에도 가벼운 비가 오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51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중부지방은 포근하겠고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60도, 밤 최저 기온 화씨 37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